2014년 4월 23일 토요일 밤 9시 20분 6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남성은 수천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이자 유통업계에서 알아주는 큰손인 이덕만 회장. 서재 침대 위에서 발견된 이 회장. 날카로운 흉기에 목이 찔려 많은 양의 출혈이 있던 상태. 사체 주변엔 목 위에 수건이 올려진 것 외에 저항의 흔적, 도난품 등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망 추정 시간은 오후 8시부터 9시 20분. 사건 현장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피해자의 하청업체 사장이었고 사모님! 그가 알려 가족들도 이 회장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가 처참히 살해된 미스터리한 사건에는 용의자들이 있었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던 하청업체 사장 도창수, 피해자의 건강관리를 담당해온 가정간호사 최미란, 사건 당시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아내 김말순, 피해자의 딸인 발레리나 이보은, 피해자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처남 김필도, 그리고 이 집의 운전기사 박봉남까지 총 6명. 과연 이덕만 회장을 죽인 범인은 누구인가?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저 회장이 수천억대 자산가예요. 근데 뭘 훔쳐간 흔적은 없고. 저항의 흔적도 없고. 면식범이네. 아는 사람이 소유네. 이제 각자 역할로 의상 착용까지 다 마쳤어요? 그렇죠. 삐가. 알리바이. 그렇지. 자, 지금부터 용의자 탐색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건 당시의 행적, 즉 알리바이를 진술하십시오. 가장 솔직한 제가 하겠습니다. 그치, 사건 현장을 제일 청년 결백하고. 먼저 발견하신. 아, 맞아. 목격자. 목격자. 도창수 씨. 맞아. 뭔가 지금 저 다급한 거 보니까 캥기는 모양인데 되게 가방이 잘 어울리시네요. 바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사장님 맞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도창수라고 합니다. 그 죽은 이 회장하고는 어릴 적부터 고향 친구였고, 고향 친구? 네. 그리고 이 회장 업체에 제가 그 돼지고기나 소고기 가공품을 납품하는 중앙육가공이라는 그런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날 할 말이 있어가지고 오후 7시 반경에 회장님 집에 들어갔어요. 회장님하고 얘기를 끝내고 8시경에 제가 나왔거든요. 나오고 집에 다시 가던 도중에 회장님 댁에 핸드폰을 놓고 온 걸 깜빡한 거예요. 아하. 냄새 나는데. 핸드폰을 왜 놓고 왔을까? 정말로. 그래가지고 정말 지금 중요한 타이밍인데 있어야 되니까 다시 갔죠. 그래서 9시 20분경에 다시 집에 도착해가지고 핸드폰을 가지려고 하는데 회장님이 그때 죽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놀라가지고 바로 사모님한테 알리고 제가 신고를 했죠. 놀란 것 같지 않아. 제가 신고했습니다. 저는 범인이 아니니까. 범인이 사건 현장에 다시 돌아가고. 당연하지. 반드시 돌아가. 반드시 돌아가. 맞아. 저는 정말 죄가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찾아갔다가 범인 보고 범인이다. 당황하는데 아니요. 저는 원래 스타일이 이래요. 땀 흐르는데 이마에. 긴장해서 그래요. 더듬거려. 원래 더듬거려. 아, 네. 원래 더듬거려요? 저는 정말 결백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어필하고 싶다는 근데 거. 50년 찍인 친구가 죽었는데 별로 슬픔이 없어. 50년 친구예요? 질문 안 받겠습니다. 50년 친구는 도대체 몇 살이에요? 63이야? 초동안이네. 어디서 말을 나? 죄송합니다. 저는 가정간호사 36살 최미란입니다.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3번씩 회장님 집에 방문을 해서 고혈압이랑 당뇨병이 있으셔가지고 건강 체크를 하는 편이었고요. 사건이 있었던 그 날도 7시경에 출근을 해서 주사 치료를 하고 또 링겔을 놔드리고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 8시 반경에 퇴근했습니다. 악독한 여자 같은 이라고. 끝입니다. 저는 딸 이보은입니다. 나이는 30살이고요. 직업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발레리나입니다. 발레리나 많이 그만뒀나 보네. 저는 5시쯤에 집에 왔어요. 5시 집에 와서 6시에 엄마와 아빠와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연습을 해야 할 게 있어서 방에서 쭉 발레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의 비명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어요. 그래서 서재로 달려가 보니까 아빠가 돌아가신 걸 알게 됐죠. 엄마의 비명을 듣고 달려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필도라고 합니다. 저는 41살이고요. 그 민혼입니다. 우리 친누나가 김말순이고요. 지금 매형이랑 누나랑 같은 집에 살고 있고요. 제가 그 살인 사건 당일에 제가 7시 10분에 집에 왔어요. 그때 매형이랑 얘기하고 나서 맥주 마시러 갔어요. 편의점에서. 거기서 1시간 있다가 맥주 몇 캔 이렇게 사고 집으로 갔어요. 그때는 8시 반이었어요. 그 다음에 혼자서 방에서 마시고 있었어요. 마시다가 그 누나 소리가 갑자기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나서 방 갔더니 매형이 그 그 침대에다가 이렇게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방에 있어서 혼자 마시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제가 매형이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매형을 죽일 수 없었다. 네.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 이 회장님의 운전기사이자 경호일을 맡고 있는 32살, 회장님 댁에서 일한 지는 3개월째 되고 있는 박봉남이라고 합니다. 얼마 안 돼. 네, 원래는 이제 그 사설 경호업체에서 일하다가 사모님이 이제 면접을 하셔가지고 들어가게 됐고, 그날은 이제 간호사 출퇴근을 도와주는 날이었기 때문에 7시에 간호사를 출근을 시켰습니다. 간호사 출퇴근을 도와줬다고요? 제 업무예요. 예. 공모 가장 가능성이 있어. 공모 가능성이 있어. 아니, 안 친합니다, 이분하고. 예. 그래서 이제 간호사를 모시고 온 뒤에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밥을 먹고 왔고 8시 반쯤 돼서 이제 간호사가 퇴근한다고 해서 집에 모셔다 드리고, 그다음에 밤 9시쯤에 차를 회장님 댁에 파킹을 하고 저는 집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몇 시에 퇴근하셨어요? 몇 시에 퇴근했다고요? 9시에 파킹을 하고. 9시에 파킹했다고요? 분과 초 단위로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네.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아내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딱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계속 집에 있었어요. TV 보면서. 예. 집에서 TV 보고 있었다고요? 예. 6시에 가족 식사하고 그런 다음에 뭐 동생이 들락날락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간호사도 출근해서 뭐 왔다 갔다 하고 하청업체 사장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9시 20분에 하청업체 사장이 휴대폰을 두고 갔다 하면서 다시 들어와서 남편이 죽었다고 얘기해줘서 그때서야 남편이 이 세상 뜬 걸 알았습니다. 예, 되게 좋은 일이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집에 계속 있었어요? 집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제일 제일. 목격을 많이 한 분이네, 사모님이. 사모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 방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범인이고 마지막에 사모님의 들어간 범인이고. 사람 너. 당신 범인이라고. 바보 아니야. 내가 음료를 얻어서 들어가서 이건 뭐야?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액면적인 거고, 지금 다들 숨겨져 있는 그 시크릿 룰 안에는 저 말고도 저 이후에 들어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어요. 축산 전문교 화재로 딸이야? 아, 간호사. 어?
전화를 2통이나 안 받았어. 최근 통화 목록에 도창수 사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전화를 2통을 안 받았어요. 맥주 6팩. 이거밖에 안 샀나? 뭐야? 이덕만. 보험료. 피보험자 이덕만. 어머나. 최일은 뭐가 좀 냄새가 나네 진짜로. 돈 많은 집 딸이니까 그냥 부유하게 자라서 발레만 이렇게 하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통장을 보니까 다 마이너스네요. 서류를 뒤져. 아, 이 도창수. 굉장히 그 큰 금액의 매매 계약이 오갔는데 다 아빠 이름인 거죠. 엄마 이름으로 된 재산이라는 거는 보통 찾아볼 수가 없어. 자, 현장 검증 다 마치고 왔는데 어떠셨습니까? 조금 범인을 아시겠어요? 아니면 모르시겠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들어가는데 좀 문제가 많은 집이더라고요. 아, 집에 문제가 많았어요. 집에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많아요. 제가 일단 제일 먼저 사모님 방에 들어갔어요. 네. 사모님, 네. 이 자료들이 무슨 자료들인지 혹시 아시나요? 좀 모르겠네요. 일단 이거는 운전기사님의 이력서이고요. 내가 채용했으니까 있지. 그렇죠. 당연하죠. 직접 채용하셨죠. 그래서 보니까 태권도 유도 경험자시더라고요. 운전기사 겸 경호원이에요. 전사 경력이 있어요? 기본입니다. 직접 어디서 채용하셨나요? 알바 천국에서. 거기가 제일 인력풀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회장님의 핸드폰을 봤는데 이거는 사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통화 내역을 보니까 회장님이 사장님의 전화를 3번을 거부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가게 된 이유가 회사가 좀 힘이 들어가지고 돈을 좀 빌려볼까 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었어요. 순순히 자백하는데 범행 동기를. 아니죠. 그냥 저는 결백하니까. 돈이 필요하셨던 거네요. 네,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처음에 그냥 바로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급한 나머지 주위에 빌릴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는데 말을 더듬어. 말은 원래 더듬어요. 다른 방송 봐봐 원래 다듬지. 오늘 말 되게 잘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집까지 찾아갔었던 그런 계기가. 저랑 제가- 그날 마주치셨죠. 그렇죠. 네. 근데 회장님이 굉장히 언짢아 하시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서로 간에 이제 좀 약속을 하고 제가 방문을 했던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방문했던 거라 아무래도 좀 언짢아 하셨던 거 있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님분. 네. 제가 봤을 땐 그냥 너무 마냥 예쁜 부잣집 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 돈을 너무 많이 쓰셨는데 제가 봤을 땐 명품인 것 같은데 그 외에 이 많은 돈을 어디다 쓰셨는지. 사실 제가
가방 폴릭입니다. 오늘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제가 가방 말고 옷을 샀어요. 사채 빚을 쓰셨던데 부모님이 알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아빠가 8천만 원의 제 카드값을 갚아주셨어요. 네. 내 딸이지만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아유. 사모님. 불면증이 있으시더라고요. 남편이 가정에 불성실하니까 내가 그렇게 잠을 못 이룰 수밖에 없는 거지. 아, 남편이 죽는 것도 몰랐어요. 무슨. 매일 약을 복용하시고 주무시나요? 거의 매일 먹는데 이날은 안 먹었던 것 같아 내가. 그러면 약을 복용하시든 안 하시든 몇 시쯤 잠에 드세요? TV 보다가 졸리면 자요. 깜빡깜빡 졸기도 하고 그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갑니다. 네. 지금부터 최미란 씨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회장님 핸드폰입니다. 네. 그 안에 저는 문자 내용을 봤어요. 뭐 튕기는 거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문자 내용은 최미란 씨가 뭐라고 보냈습니까? 회장한테. 그만 만나자고 보냈어요. 그렇지! 네. 그만 만나자고 보냈어요. 그렇지! 네. 내연녀였습니다. 엄마 참지 마. 그리고 회장의 서랍에는 다른 남자와 최미란 씨가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도촬을 한 것이죠. 심지어 양다리였어요. 양다리였어요. 제- 악마입니다. 전 남편입니다. 전 남편? 네. 전 남편. 우리 회장님의 보험 약관입니다. 나도 발견했어요. 그렇죠? 거기 뭐라고 써 있었나요? 보험 외에 누구라고 돼 있었나요? 이름? 최미란. 최미란! 회장이 죽으면 보험금을 타는 사람이 최미란 씨입니다. 제가 웃지 말고 좀 해주세요. 자, 보험 약관. 그러면 여러 가지가 딱 보이죠? 뭐 할 말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어쨌든 사모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어디 눈을 똑바로 뜨고. 회장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 부적절한. 남편과 다시 재결합을 하기로 한 상황이고 근데 왜 보험 약관에 왜 본인 이름이 있습니까? 회장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아,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네. 그 결과적으로 알면서도 거절을 안 했다는 좀 건가요? 조용 좀 하세요, 아줌마. 자, 그 보험금의 수령자죠? 그죠? 그렇죠. 지금은 제가 됐죠. 그렇죠? 근데 자. 저는 이 집에서 가정 끝났네, 간호사로 끝났어. 일하면서 이미 원래 책정되어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살인을 저지르면서까지 이 보험금이 당장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죠. 월급도 받고 보험금도 챙기고. 당신은 악마야. 그리고 자, 오른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요? 네. 자상을 보시면 오른손잡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손잡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오른손잡이 아닌 분이 계신가요? 왼손잡이 손 들어봐요. 없습니다. 큰일 났네. 자, 어쨌든 오른손잡이고 그리고 제가 처남을 의심했었어요. 처남의 쓰레기통에서 나온 게 바로 그 보험 약관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동안 의심했던 건 미안합니다. 매형하고 다툼이 있었거든요, 10분 정도. 그게 바로 우리 누나를 두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다툰 거예요. 누나 제- 걱정했구나. 누나 걱정한 거예요. 우리 필도가. 이상입니다. 그냥 거기 들어왔더니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거는 간호사 그 스탠드 있었잖아요. 네. 그럼 간호사가 확실히 거기 있었던 그런 거잖아요. 스탠드가 있었어요. 확실히 있었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건 그런 거 그거요. 아닙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그 죽은 회장님. 바디 바디.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붙이고 있었던 그거 붕대. 있죠. 네. 그거는 일반 수건 아니었고 어? 뭔가 간호사들이 쓰는 수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질이. 오.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어. 뭔가 되게 경험 되게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 숙련된 기술자. 그래서 제 생각엔 그 다음에 습관대로 그냥 이거 많이 하잖아요. 간호사들이. 네. 그래서 그냥 붙였던 것 같아요. 아, 자기가 찌르고 예. 악마구만. 근데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사망 추정 시간은 8시부터 9시 20분까지입니다. 네. 8시 20분부터 8시 30분까지는 간호사가 방 안에 단둘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근을 했죠. 퇴근을 하고 8시 50분쯤에 남동생이 들어옵니다. 남동생이 들어와서 저에게 바로 이 사진에 있는 증거물, 간호사가 보험금의 수령자라는 사실을 저에게 폭로해 주었습니다. 아, 정말요? 그리고 나서 남동생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9시 20분에
도창수 씨가 들어와서 휴대전화를 놓고 갔다며 다시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사망 사실을 알게 됐죠. 이 시간 동안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간호사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퇴근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고 있으니까 깨우지 말라고. 그 잠이 무슨 잠일까요? 그리고 저한테 빨리 가자고 재촉을 했어요. 아, 그래요? 8시 반에. 빨리 그럴 만한 귀가를 이유가 하겠다고? 있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아니었습니다.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증거물에서 저는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도창수 씨와 함께 향후의 사진 찍었죠. 네. 그다음에 이 떨어져 있던 서류 가방에서 구도 뉴스를 보게 되는데 축산업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죠, 하청업체에서. 네,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네, 병원에 지금 사업이 많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범행 동기가 충분합니다. 자신이 다시 돌아와서 범행을 저지른 후에 사망 사실을 알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창수 씨의 가방과 신문이 분명합니까? 네. 이 가방을 떨어뜨린 이유는 뭐죠? 놀라서 떨어뜨렸죠. 저는 이제 그 핸드폰을 쳐들어 서재 문을 열었는데 바로 보이는 게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가지고 놀란 나머지 가방을 떨어뜨렸던 걸 기억합니다. 무지하게 넣었네요. 무지하게 더듬는데. 조 사장님, 당황스러웠어요? 그렇다면 최미란 씨에게 묻겠습니다. 네. 보험금을 내가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일단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일단 저는 거액의 돈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허허. 자, 그렇다면 왜 잠들고 있으니까 깨우지 말라는 말을 한 거죠? 나는 아는데 깨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일단 사장님이 다녀가신 후에 회장님이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 보이셔서 제가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게 주사 링거를 놔드리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주사라고요? 비타민제였습니다. 비타민제예요? 네. 근데 저보고 왜 빨리 저항의 가자고 흔적이 없었거든요. 잠든 사람을 찌른 건 아닐까요? 나한테 왜 재촉했냐고요? 주물 시간 끝나시지 않으셨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악마. 금고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네. 돈을 노린 범죄는 아니다. 게다가 살인 방법이 아주 잔인해요. 피를 봤거든. 이것은 100% 원한 중에서도 치정이 아닌가 치정. 생각을 했어요. 동감합니다. 안방에 왔는데 화장대 위에 아빠랑 엄마가 찍은 사진이 엎어져 있어요. 얼마나 꼴이 보기 싫으면 엄마는 엎어놨겠어. 아빠를 싫어해. 그냥 엄마는 엎어진 거 아니에요? 엄마는 아빠랑 별로 좋아하지 않아. 엄마랑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엄마 서랍을 보니까 그 운전기사의 이력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 고용을 했으면 됐지. 왜 이력서를 굳이 그걸 보관하고 있느냐. 자칫 사진처럼. 혹시 엄마와 운전기사 아저씨? 나도 조금 무리한 추리까지 해봤어요. 얘가 못하는 말이 없네. 운전기사 예. 님하고 사모님의 그런 관계가 좀 개인적으로 좀 의심스럽습니다. 사모님이 지금 남편과 사이도 안 좋으시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운전기사님은 직접 뽑으셨는데 혹시 사전에 둘이 집에서 기사 대 사모님이 아닌 다른 관계로서 또는 다른 만남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나이 때 되면 원래 부부 사이는 다 안 좋아. 그렇다고 뭐 왜 지금 내가 딴 화제를 생각을 돌리십니까 하겠어요. 지금? 자,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뽑으신 건 맞는데 소원해졌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사모님한테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케어를 안 해주시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사모님이 뽑아주셨으면. 소원해지다니. 원래 관심이 없었어, 자네한테는. 아니, 근데 두 분이 좀 어쨌든- 이미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사님 그러면은 네, 8시 반에 간호사를 퇴근시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어떤 걸 한 거죠? 8시 반에 간호사분을 퇴근하고? 퇴근을 시켜드리고 다시 차를 몰고 회장님 댁으로 온 거죠. 아, 차를 그런 놓고 건가요? 가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럼 9시에 파킹을 하고 파킹하고 그리고 9시 20분 동안 20분의 시간 동안 예, 무엇을 했죠? 집에 갔죠? 아 9시에 바로 퇴근했나요? 바로 퇴근했죠. 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8시 반부터 9시 20분까지 사모님은 그 거실을 계속 지키고 있었나요? 나는 원래 엉덩이가 무거워요. TV를 한 번 보면 일어나질 않는다고. 한 번도 조신 적 없었나요? 아, 한 번 딸방에 갔었지, 잠깐. 딸방 갔나요? 왔나요? 아니, 근데 저는- 얘가 방에 샤워를 하고 있길래 그냥 나왔어. 샤워하고 있었어요.
확실합니까? 네. 사장님, 질문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물어보세요. 거침없이. 아니 지금까지 되게 답답했던 게 발언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혜린이 근데 그 보험료 약관은 어디서 얻었어요? 제가 집 들어오면서 그게 우편 편지가 하나 왔어요. 메일박스? 그 생면 보험이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열었죠. 그걸 보고 나서 화가 났나요? 완전 화났죠. 우리 누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그래서 누나랑 사이가 좋아요? 삼촌이랑? 삼촌한테 뭐 하는 짓이니? 아주 좋지. 있다. 근데 왜 집에서요? 왜 본인 방만 그렇게 꾸리꾸리합니까? 침대도 없어. 침대도 없고 험부. 아니 백그라운드가 제가 좀 우리 좋지 않아? 돈이 좀 어려워요. 네. 아니 제가- 우리 아빠가 안 도와줬어요? 많이 안 도와줬죠. 불만이 많았겠네요. 우리 아빠는 나한테 좀 내 있었죠. 카드값 다 갚아줬는데. 우리 저 따님이 가방 한 2개만 들 샀어도 저러고 살진 않습니다. 삼촌 옷이라도 한 벌 사줄 수 있어. 일생 등산복만 입고 다녀요. 잠깐만요. 주민아 씨. 네. 8시 반에 퇴근할 때 네. 빨리 가자고 재촉했죠? 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천안분이 제가 보험 수혜자라는 걸 이미 알고 회장님께 따지셨죠. 아 그럼 그 현장에 이 상황에 같이 대해서. 그 대화를 들은 거예요? 네, 다?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요? 그리고 나서 기분이 상한 상태로 밖에 나가셔서 술을 드시러 가신 봤어요, 거죠? 저도. 네. 그래서 제가 8시 반쯤에 퇴근을 할 때 네. 술이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근데요? 얼마나 마셨길래? 혹시나 저한테 해코지를 할까 봐 저는 차에 빨리 타서 기사님 빨리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남동생 필도야. 너는 술 마셨잖니 편의점에 가서? 그래서 의심쩍어요. 몇 캔이나 마셨니?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근데 2캔 마셨던 것 같아요. 저봐. 자, 봐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는 것부터가 자, 의심스러운데 일단 알 수 분명히 취하면 다 기억 안 나잖아요. 그리고 6팩 사가지고 집에 들어간 거예요. 식스팩을 사서 집에 왔는데 방 안에 맥주는 다섯 개밖에 없었거든. 창문 쪽에 마시고 있었어요. 창문에서 마셨다. 그리고 최미란 씨. 네. 간호를 하셨죠? 어쨌든 회장님을. 그때 회장님 상태는 어땠습니까? 뭐 제가 항상 하는 거는 당뇨병이랑 고혈압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사 치료를 하고 링게를 놔드리고 항상 오는 거 그냥 항상 하던 대로 뾰족한 주사기를 항상 갖고 오신다는 얘기예요? 주사기요? 살인 도구는 링겔이나 뭐 그런 게 아니었어. 아는 걸 어떻게 알지? 시체가 정의 흔적이 없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아 피해자는 방어를 할 수 없는 무의식의 상태, 그래. 즉 깊은 수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을 받은 직후에 의식이 돌아왔으나 치명적인 상처와 출혈 때문에 바로 쇼크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사망 원인은 온목동맥이라 불리는 경동맥 파열에 의한 과다 출혈로 자상이 매우 깨끗한 점을 보면 범인이 경동맥을 일격에 찔러 사망케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범인은 신체 급소인 경동맥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경동맥의 위치를 정확히 하는 사람은 의료인입니다. 간호사죠. 당신일 수도 있어. 당신일 수도 있어. 경우 무술 유단자이기 때문에 급소를 알고 있거든. 만지면 기절을 시키는지 분명히 알 거란 한거 말이에요. 불능 상태에 놓였다는 건 두 가지예요. 주사로 마비시켰거나 급소를 급소를 놓여서 눌렀다는 한거 불능 상태에 그치. 쇼크 상태에 놓이게 했거나. 근데 저는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 사모님께 주무시고 계시니까 깨우지 마세요 하고 퇴근을 한 것밖에 없어요. 자, 만약에 간호사의 말이 진실이라고 봐요. 그러면 간호사가 퇴근한 8시 반까지 회장님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8시 반부터 9시 20분 사이에 살인이 일어났다는 건데 이 시간 동안 회장님을 한거 불능 상태에 놓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운전기사 박봉남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사님 혹시 기사님 보셨던 분 있어요? 저는 일단 8시 반에 집을 데려다 주셨죠. 9시에 집에 도착하셔가지고 9시에는 퇴근을 했다고 말은 하지만은 아무도 그 본 9시에 사람이 퇴근한 걸 아무도 본 그렇지, 적이 없어요. 9시부터 9시 20분까지는 그렇죠. 알리바이가 전혀 입증이 전혀 안 되는 없습니다. 거지. 근데 그 우리 하청업체 사장님 네, 7시 반에 들어왔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 몇 시에 나갔다고요?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8시쯤에 나왔습니다. 8시에 나온 거 본 사람 있습니까? 8시에 나온 때- 거는 간호사랑 내가 둘 다 봤죠. 봤어요? 네. 좋으시겠어? 문제 있습니까? 갑자기 지금 운전기사님이 자기가 공격당하니까 간호사를 의심하다가 다시 도창수 씨를 공격했거든요. 자, 왜냐하면 뭔가 방어 기제 아닐까요? 방어 기제가 아니고요.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경동맥의 위치를 우리 둘이 잘한다고 했는데 도축업자예요. 칼을 잘 다룹니다. 칼 쓰는 게 일이에요. 네, 쓸 줄은 압니다만 그걸 어떻게 사람한테 쓸 줄 알죠, 어쨌든. 그죠? 쓸 줄은 압니다만 그렇죠. 예. 쓸 줄 알죠? 쓸 줄은 압니다. 저도 특전사기 때문에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 압니다만 어떻게 사람에게 쓰겠습니까? 같은 얘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간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경동맥 위치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한 방에 제압할 수 있어요. 한거 불능 상태이거나 또는 전혀 의심을 안 했을 수도 있지. 그렇죠.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간호사라는 거죠. 우리가 찾은 증거. CCTV다! CCTV다! 7시 딸이 방에 들어갔어. 저녁 식사를 하고. 아니, 아빠도 방에 들어갔어. 아, 회장님이죠? 엄마다. TV 진짜 보시네요. CCTV 화면이구나. 그래, 난 TV 보고 있었다니까. 아, 7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썰전을 보고 있네. 썰전이 그렇게 정이 가더라고, 저 프로가. 7시. 어디 가죠? 어디 가죠? 어디 가죠? 어디 간 거예요? 7시에 사장이 온 것 같은데? 뭐야, 누구야? 제가 왔네요. 간호사. 간호사가 출근해서 문을 열어줬네. 내가 인제 기억이 나네. 열어줬고 7시 10분이고 처남이 오고. 처남 들어왔죠? 보험 증서 발견한 거야. 같이 들어가네. 열받았어, 지금. 그럼 저 지금 안에 회장님, 간호사, 처남 다 있는 거예요? 네. 20분, 아, 7시 20분에 나왔구나. 20분에 나왔어. 열받아서 나간다. 다투네요. 정신 차리라고 왜 이러냐고 하니까 이유를 얘기 안 하고 나가더라고. 아, 저 보험 증서 몰랐어요? 저 때까지는 몰랐지. 알았으면 내가 TV 보고 있었겠어요. 당장 이때 도창수 사장이 온 거야. 네, 제가 갔습니다, 그때. 가방 들고 있네요. 네, 아니요. 그때 처음으로 얘기나 들어. 저 가방에는 칼이 들어있나요? 아니죠. 그때 명함하고 지갑 들었습니다. 지금 저 간호사도 저 안에 있는 거죠? 네,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중간에 나옵니다. 왜 자리를 나왔어요? 비켜줬단 말이야. 자리를 비켜드렸죠. 왜요? 회장님께서 잠깐 나가 있으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 사이에 살해 동기가 될 만한 얘기가 오갔을 수도 있어요. 저때 무슨 죽었을 수도 있는 얘기를 거예요. 했어요? 아니, 저 8시에 사천사 사장님 나오고. 뭔 얘기했습니까, 저 사이에?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빌려줬나요? 안 빌렸습니다. 그래서 죽였나요? 들어갔을 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왔을 때 이건 분명히 답이 없다 회장님 해가지고 살아있었나요? 살아계셨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저때 살아계셨다고요? 네, 살아계셨어요. 그럼 저 도창수 씨 아니네요? 아니에요. 아직은? 아직은 아니죠. 이때 이제 8시 반 퇴근합니다. 이미 게임 오버인가요? 아닙니다. 살아계셨습니다. 살아계셨다고요, 저때? 왜 계속 그때 영원한 잠인지 아니면 왜냐면- 진짜 단순하게 네. 잠을 자고 있는지는 밑에 모르는 볼 거예요. 수밖에 없는데 저는 사모님께 계속 그렇게 막-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는 상태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요? 안 미안하면 사람이 남편분하고 아니지. 그런 관계라는 게요. 동생하고 또 싸웁니다. 이때 지금 동생이 얘기를 알려졌어요. 하는 거예요. 아, 얘기했어요? 아, 저 때 아셨어요? 술이 꽤 취했네. 술이 취했네. 조금 취했죠. 지금 사모님 많이 가슴 아파하시네요. 남편이 그런 불륜을 저질렀다는데 그럼 가슴 안 아파할 사람이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이제 따님 딸 방에. 방에 가는 거지. 딸방 왜 가려고 그랬습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네 아빠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 내가 하소연하러 갔어요. 그럼 네 아빠를 보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꼴도 보기 싫어 그 인간은. 딸이 저 문 열었을 때 있었나요? 문만 열어보고 잤네. 샤워하는 소리만 듣고 나왔다니까. 샤워를 하는 거 못 봤죠? 소리만 들었죠? 소리만 들었지. 그러면 창문을 타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 거죠, 딸이.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 혹시 그렇죠? 천안 방에서는 못 들어가나요? 문 밖으로 안 나오고? 자, 또 왔어요. 네, 저 핸드폰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제 칼을 챙겨왔나요? 아니죠. 다 던져. 이때 발견한 거죠 이때. 네, 이때 왔습니다. 이때 봤어요? 네. 놀라서 바로 사모님한테 불렀죠. 이때 봤는지 아니면 본인이 죽이고 연기한 건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아, 저는 연애 작품은 딸 놀라서 나왔고 머리가 처남도 묶여있는데? 머리가 묶여있는데? 샤워한 사람이 머리를 묶고 있어? 머리 묶고 샤워하세요? 묶어요? 금방 했어요. 9시 20분이잖아요.
최미란 간호사도 여자죠? 여자죠. 보통 여자들이 샤워하고 머리 말리고 바로 머리를 묶나요? 절대 안 절대 먹습니다. 안 묶어요. 그거는 머리를 안 감는 거나 똑같은 행위예요. 진짜 묶어요. 저 머리가 길면 창에 머리가 낄까봐 묶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 아닙니다. 똥머리가 잘 때 굉장히 불편한 당연하죠.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밤에는 머리 하면은 너무 이상한 머리가 걸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하청업체 사장님 네. 왜 다시 왔습니까? 핸드폰 때문에라고 아까 지금 몇 번에 말씀드렸는데 네. 기억력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을 찾아서 바로 나왔습니까? 또 돈 빌려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핸드폰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미 사망하고 싶던 거죠. 자, 여러분들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정원에 있었거든요. 간호사분 출근시키고. 나가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예? 나가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예? 못 봤습니다. 근데 집 밖에 나가려면 그 앞에 지나가야 합니까? 그렇죠. 어디로 갈 겁니까? 아, 그거는 확실한 증거예요? 밥 먹으러 갔거든요. 아 뭐예요? 그 사이에 갔나 보죠. 내가 밥 먹으러 갈 때 갔어요? 대꾸도 안 하잖아요. 저기요. 내가 이런 인간을 면접을 보고 뽑았다니요? 제가 그 집사람을 잘못 지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없었어요 정원에. 미안합니다. 정원에? 제가 사과할게요. 내가 없었냐고요. 저는 못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근데 나오기 전에 이미 집안에서 나올 때 간호사랑 사모님하고 다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도창수 씨가 집에서 나간 건 저희가 씨랑 간호사와 내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 알리바이는 입증이 돼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서재로 누군가 침입을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방이 붙어 있는 처남과 남과 딸. 처남과 딸 딸 둘이 용의자야. 두 방이 다 창문이 연결돼. 그리고 운전대 그리고 박정희. 운전에서도 저 뒤가 착오라면서요. 아까 누가 증거물 발견했죠? 수맥으로. 수맥이요. 어쨌든 회장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다 뚫려 있죠 둘 다. 그리고 지금 여자분들이 의심하기로는 이 머리를 틀어 올렸다는 거는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죠. 샤워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만 틀어놨 물소리만 냈구나. 물소리만 틀어놨을 뿐 샤워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섭다. 정말 냉정합니다. 아 무서워요. 정말 미치겠다. 진짜 무섭다. 근데 제가 아버지 왜 살해했을까요? 죽어요? 이거 보세요. 범행 동기. 그것도 그렇게 잔인하게. 보세요. 왜? 네. 유산이 어디로 가겠어요? 엄마요. 엄마와 딸. 엄마와 딸에게 동시에 상속이 됩니다. 아, 그래요? 엄마가 더 많이 가져가요. 엄마가 더 많이 가져가지만 이거야. 잠깐 몇 천억대의 자산가기 때문에 네. 엄마가 1.5라면 1은 분명히 딸이 가져가요. 1.5인 엄마는 어떨까요? 내가 이 나이에 돈 쓸 데가 어딨어. 왜 없습니까? 나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니, 나는 나는 사채업자에게 협박을 받고 있고 아니, 돈이 아빠가 분명히 갚아주고 필요한 있는데. 상황이야. 아니, 아빠가 돈이- 이미 8천만 원을 갚아줬기 때문에 지금 둘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 굉장히 저 속사포로 쏘아 붙이시네요. 사모님. 그러면 내가 범인이라면 여기서 언제 죽였겠어요? 우리가 CCTV를 다 봤잖아. 사모님이 누구한테 시켰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신밖에 없는데? 나 아닌데? 그럼 아니지. 그러면 얘잖아. 그건 너네요. 처남은 어떻습니까? 술김에 저질렀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이미 그리고 심지어 술 취한 편의점에 연기됐을 수 싸움에서 산 영수증이 책상 위에 있었단 있었어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앞에서 네. 찍었어요. 편의점에서 뭘 사고 나서 영수증을 갖다 그렇게 보이게 그것도 올려놓는다는 것 자체도 좀 의심이 됩니다. 보통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아니 저 원래 이렇게 방 들어오면은 모든 그 주머니 있는 거 다 모든 그리고 게 다 여러분 영수증 책상 위에 보셔서 놔요. 아시겠지만 영수증이 훼손돼 있었어요. 그건 왜 그렇죠? 영수증이 약간 찢겨 있더라고요. 영수증에서 맥주를 산 시간이 찢어져 있더라고. 시간을 찢어놨다고요? 언제 산 겁니까? 일곱 아, 나는 시체도 보고 싶어. 일단 천안방부터 같이 천안방 가볼래요? 가죠. 천안 없는 김에 우리가 뒤져봅시다. 그래, 도대체 캔 하나 어디 간 거야? 캔이 식스팩을 사놨단 말이에요. 근데 캔이 하나 없잖아. 캔이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이 안주머니 이게 있었다니까요. 없어. 그러면 이거는 손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뭐 피를 닦으려고 챙겼다든지 김말순 씨, 흉기. 김말순 씨, 김말순 씨 엄마. 일대일 신문 대상으로 지목되셨습니다. 취조실로 와주세요. 날 어쨌든 지금 CCTV 상으로 저기 봤을 밖에 때 캔 하나 있더라고. 어디? 던졌어? 아씨 안 열려.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캔이? 어디 있어 캔이? 캔이 어디 있어요? 어디? 저기 발코니에 발코니에. 찍혔어?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 캔 아니야. 캔이 아니면 뭐예요? 저 캔이 아니면 뭐예요? 맥주 캔이잖아. 아, 저기. 요거? 그럼 6개 맞네. 6개 그러면은 맞네. 저쪽으로 갔을 수도 있잖아. 뭐가요? 아, 밖에 나갔다는 발코니에 거니까. 나가서 맥주를 마셨다는 건 저 서재로 들어갈 수 있는. 아, 그러네. 그럼 뭘로 죽였냐는 거지?
무기만 찾으면 됩니다. 아, 가만 있어봐. 다시 한번 뒤져봐요. 어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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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인데요. 행기방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 놨나 보다. 어우,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그때는 이젠 창문을 통해서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창문을 위주로 혹시 피가 묻진 않았을까. 헨리, 필도 안녕. 누나를 지목하다니. 버르장머리 없는 놈. 계획 옛날부터 계획 있었던 거지. 남편한테 너무 상처 받아서 그랬던 거지. CCTV에서 확인했잖아. 내가 죽일 시간이 없다니까? 네가 범인이어서 나를 잡아두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왜 죽여 왔어? 빨리 가서 조카방을 뒤져. 축하방. 나는 지금 딸을 제일 의심하고. 그래서 조카 좀 불러줄래? 내가 신문해야 되니까. 이거 재산이 전부 다 아빠 거야. 누는 거야? 이것도 다 아빠 거고 이게 지금 200억짜리인데 이것도 아빠 이름으로만 샀어. 근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 재산 하나도 없는 거지. 근데? 근데 엄마가 아니라니까. 엄마는 아니잖아, CCTV에. 엄마가 CCTV 상으로 범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응. 딸이네 그럼. 딸이 최고야, 지금. 엄마 아니면 딸인데, 지금. 엄마는 아니야, 엄마는. 엄마는 그냥 지고지순한 현모양처였어. 아 진짜 뭐 단서가 될 만한 게 안 보이네. 엄마, 딸을 왜 부르셨나요? 이 아까운 시간에 범인을 잡아야 이 아까운 시간에. 내가 널 잘못 키웠구나. 어머니 왜 이러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엄마, 아무리 사채업자한테 시달려도 그렇지 어떻게 아빠를 죽일 생각을 하니? 아빠가 엄마 앞으로 재산 해주신 건 하나도 없지만 저는 예뻐하시는 거 엄마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죽였어? 엄마, 제가 그렇게 큰 의득을 얻을 게 있을까요? 큰 이득을 얻을 게 있지. 뭐 어떤 거요? 우리 집에 부동산이 몇 채인데. 그 재산은 제가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랑 함께 같이 공동상속하는 거고. 제가 근데 왜 다음 괜히 차례는 혹시 아빠를- 나니? 무서운 아이구나. 아니 엄마, 과연 그렇다면 네가 아니라면 누구야? 저는 정말 처음엔 죄송하지만 엄마를 생각을 했는데요. CCTV에서 엄마가 아니라는 걸 제꼈어요. 지금 제 마음속은 삼촌이에요, 사실. 삼촌이 죽였다면 뭘로 어떻게 죽였을까? 그건 너도 저도 범행 흉기가 모르죠. 없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죠. 무슨 삼촌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저도 이 삼촌은 진짜 나를 모르죠. 의심하고 있어. 피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신 분이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칼 찾았어요. 피 묻어있어? 여기 있어서 피도 묻어 있고. 뭐라고? 한번 봐봐요. 오. 뭐라고? 이렇게 돼 뭐라고? 있었어요. 뭐? 칼 찾았어 칼. 누구야? 너 네 칼이야? 제 칼 아니고 뭐야? 여기 있었어요. 뭐야, 이거? 여기 있었어요. 뭐야, 오마? 근데 이거 어떻게 알고.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냥 다 보고 있었는데. 멈추지 마! 누가 봐도 칼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고, 이걸. 아니 저 처음 이 방 들어왔을 때 이거 뭔가 이상했어요. 이게 왜 이상해요? 이거 보세요. 왜? 이거 막 이렇게 할 수 왜 있는 그런 생각을 모양이잖아요. 왜 하지, 갑자기? 아이플 타워가 원래 이렇게 포인티하지 않아요? 이렇게. 아니, 이걸 보고 누가 칼을 생각하냐고. 아니 이거 보세요. 칼 좀 생겼지 않았어요? 탑이야, 그냥.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흔들리는 탑이야. 아니 아이플 타워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칼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라는 얘기고. 그럼 잘 여기 쓰죠? 저 칼 잘 쓰죠. 근데 저분도 잘 쓰죠. 직접 고기도 해요? 그러면 도축을 하죠. 제가 알고 있어요. 누구, 왜? 여기 있는 자체가 누가 여기 자주 오는 사람이 여기다가 이렇게 플랜을 놨다고? 했죠. 네. 그 네. 누구예요? 우리 누나. 누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누나는 누나는 여기 들어오질 않아. 누나는 여기 들어오질 않았잖아요. CCTV상.
아니 이거 옛날에 여기 옛날부터 있었죠. 네. 이거 혹시 짠 선물하신 프라이네. 적 있으세요? 사모님? 이거 너 이거 본 적 뭐야? 있어? 무서워 이 아줌마. 사모님 이거 혹시 선물하신 거예요? 회장님께? Hello? 에이. 뭐야 왜 이래? 무서워. 이거 혹시 이건 원래 회장님, 있었지. 회장님한테 선물한 거 내가 아니에요? 선물한 건 아니야. 이게 칼이에요. 이게 뭔지 알았어요? 이게 칼이라고? 네. 연기 봐. 아 연기하지 마. 김필도 씨 1대1 신문 대상으로 빨리 지목되셨습니다. 가세요. 이거 좀 취조실로 나가. 와주세요. 아 이게 칼이었어? 근데 이거를. 김필도 씨, 칼이야? 렛츠고. 아니 나는 이게 뾰족해서 이게 범인 도구일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 안에 칼이 있는 줄은 몰랐지. 가만 있어봐. 이거 가만 있어봐. 그러면 여기 회장님 방을 자주 오는 사람이란 얘기죠. 이게 칼인 걸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호사, 당신도 여기 자주 오고, 그죠? 나도 자주 오고, 와이프. 당연히 여기 뭐 맨날 침태고. 다 그렇게 천안도- 치면 다 용의자지. 딸도 방에 다 자주 올 테고. 혹시 용돈은 어디서 받았어요? 생활하는데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맥주 상값은 어디서 났어요? 그 돈은? 좀 창피한 일인데 누나한테 그러면 만약에 삼촌이 우리 아빠를 해한 다음에 그 재산을 우리 엄마가 대부분 가져가면 엄마한테 돈 달라면 엄마 주겠네요? 왜냐하면 용돈도 막 삼촌한테 주니까? 예? 근데 왜 그런 거 왜 다 물어봐요? 방 밖으로 나간 적이 없고 방 안에서 창문을 열고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폈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죽였어요? 언제 죽였어요? 죽일 수 없었잖아요. 제가 방에 계속 있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삼촌이 방에 계속 있는 거 CCTV 봤잖아요. CCTV는 방에 들어간 것만 나왔지. 삼촌이 창문 통해서 넘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저 원숭이 아니잖아요. 저 어떻게 원숭이? 담배 엄청 폈는데 맥주 하나가 밖에 있는 걸로 봐서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처남도 알리바이가 좀 깨질 수 있는. 나도 지금. 나 지금 완전 근데 진짜 사모님은 아니야. 살릴 나는 수는 진짜 범인이 시간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진짜 공모의 가능성을 배제하면 그 시간에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운전기사, 딸, 삼촌이라니까. 맞아요. 세 명을 근데 죽기로 지금 생각해야 된다니까. 회장님을 살해한 건 이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피가 묻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칼인 걸 아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냐고. 그게. 그렇다면 일단 딸 아니면 딸은 삼촌이지. 왜? 딸은 왜 아니야. 딸은 아니야? 계속 사모님 어쨌든 간에 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못 들어오는 이상 그러니까 일로 들어왔다는 거지. 일로 일로 들어온 들어왔다니까. 범인은 없어. 사장님 일로 들어 열린다니까. 범인이 일로 들어왔다면 최미란 간호사가 열린다고, 일로. 범인이야. 통장. 통장 뭐야? 김필도님. 아니 제 거예요. 근데 왜? 김말순. 돈도 좀 주셨네요. 좀 돈 좀 많이 주세요. 3만 원 남았네. 잔고가 3만 원밖에 없어? 정말 그지. 아 진짜. 네 인생도 참. 마법 이런 거 보는 거 보니까 역시 우리 삼촌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판타지. 나쁜 책 하나도 없어요. 다 무협 소설이야. 무협 소설을 보면 충분히 혈점 이런 게 나오지 않나? 누나가 정말 나빴다. 정말. 야, 네가 나를 의심하니까 하는 정말 소리 나빴다. 아니야. 네가 나를 먼저 취조실로 불렀다고. 1대1 신문 대상으로 지목되셨습니다. 그래 제일 의심스러워. 취조실로 와주세요. 정말. 뭐 답답해. 취조하는 사람 공격 좀 하지 마. 좀 대답 좀 해. 묻는 말에. 아, 3명 팀. 범인에 접근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니까 지금. 그냥 무슨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8시 반 전에 죽었다면 이 사람이고요. 8시 반까지 살아있었다면 나 처남 딸이에요. 그런데 잘 봐. 도사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요? 왜? 왜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8시에 나갔다 그랬죠. 누가 봤어요? 사모님이 봤죠. 여기 집을 나가는 거. 나가는 건 저도 봤죠. 봤죠? 네. 근데 집 대문 밖으로 나가는 거 봤어요? 정원에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을 빌리려고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나갔잖아요. 근데 사람 죽였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얻은 이익이 뭐야? 내 말이. 돈을 안 빌려주니까 열받으니까. 죽이면은 돈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모든 사례가 얻는 게 있어서 살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굉장히 이거 인기가 봐요. 많아가지고. 또 참. 아니 저는 지금 헛수고 하시는 거라니까.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 왜 나를 불렀어요? 저는 나랑 범인 둘이 긴밀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 아니면 진짜 의심하는 거예요? 저는 1대1 신문할 때 범인을 부르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유일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범인이잖아요.
범인은 저랑 1대1 해봤자 거짓말하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범인을 최대한 알고 있는 사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운전기사에 많이 좀 좁혀져요. 좀 논리적으로 뭔가 좀 설명할 수 없어. 운전기사 같아. 운전기사가 정말 범인이라면 사모님은 범인이 아닌 거잖아요. 나는 범인이 아니지. 그죠? 그렇다면 정말 사모님이 알고 있는 그 운전기사에 대한 알고 있는 거 전부 다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난 진짜 운전기사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요. 내가 채용했다는 것밖에 나는 몰라. 그거밖에 없어요? 채용했고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가장 운전기사가 지금 근데 컨택하기 운전기사가 힘든 게 만약에 범인이라면 동기부여가 없어요.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공모했다는 것밖에 없거든. 오케이. 그러면은 진짜 딸 아니면 삼촌이야. 듣고 그렇네. 근데 딸 아니면 삼촌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첫 번째 그 단서를 얻었을 때 이거는 그 사람이 여기 온몸 신경인 그거를 실제로 해가지고 제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딸이나 삼촌 같은 경우는 그런 지식이 없는데 딸 방에 책을 우리가 봤던가? 요약 써져 있을 수 있잖아. 그런가? 지금 나가서 딸 방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유력한 용의자. 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대단한 사람이네. 숨어 있었구나. 아니에요. 이 친구는 지금 저거 칼인 거 안 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 진짜 이제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무서워. 써봤으니까 무섭죠? 어머머. 이거 보면서 어떻게 죽였는지 지금 다 상상하고 있죠? 저 표정 봐. 장난 아니야. 어디 가세요? 왜 그래 나한테? 아니 원래 이상한 사람이네, 어떤 이 사람 사람. 죽이면은 왜 너무 그래? 충격 받아서 뭘 충격을 원래 받아? 썼던 칼 뭘 찾았는지 되게 무서워요. 보실래요? 뭔데요? 뭐예요? 딸방에 있었어요? 발레리나 딸이야, 딸에게 왜 인체 해부학 책이 있을까? 딸 어딨어? 딸 여기 있는데요. 정말 이거는 제가 공부한 책이 아니에요. 그건 왜 이게 있어? 왜 그랬어요? 제 남자친구 의대 생긴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난 지금 처음 알았는데. 엄마 왜 그래요? 남자친구 입장을 봤더니 남자친구가 의대생이면 더 의심스럽네. 그렇지 알겠지 경동맥의 위치를. 근데 정말 몰라요. 남친하고 잘 뒀습니다. 수술기는 뭘 불렀습니다. 자식을 야 인체 해부학이 왜 있냐? 야 이거 정말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그걸 왜 좋아한 주고 그래? 거예요. 아니 제가 어떻게 이런 걸 봐요. 발레리나인데. 설마 그 온몸 여기 목 경맥에 몇 줄 짝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경동맥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그런 게 봐봐. 있나? 출입기 크라임션. 이덕만 회장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아내기 위한 숨막히는 추리게임의 결과 범인으로 가장 많은 지목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이렇게 해서 최종 범인 후보로 박봉남, 이보은이 지목됐습니다. 박봉남 씨, 이보은 씨는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아니 내가 나오는 건 좋은데 지금 이 도창수 사장이 한 표도 안 나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정말 고백합니다. 저는 아니 이렇게 보는 분들이 없나? 범인으로 검거돼 단 한 사람은 박봉남! 박봉남! 잠깐만 이 바보들아 내가 왜 살인범이에요? 살펴가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나 미친. 나 들어가요 지금? 박봉남, 당신은 이덕만 회장 살인 사건의 범인이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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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아닙니다. 아니라고 이 바보들아! 왜 나냐고! 이를 감쪽같이 속인 범인은 바로 내가 봤을 때 도창사님 최미란이야. 최미란아니고 도창사. 네 맞아. 네 확실해. 자 봐봐 나 뭐야? 이덕만 회장 살인 사건의 진범 이보은. 이거 왜 죽였지? 근데 딸이 왜 죽였어? 왜 죽였어?
사치품 소비에 빠져들며 빚에 허덕이게 된 딸. 금전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 쌓여있던 빚을 해결하지만 사치스러운 소비 행태는 오히려 더욱 심해진다. 결국 사채까지 끌었으며 협박에 시달리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2시간 간격으로 오더니까 하는 수 없이 다시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매몰차게 거절해버리는 이 회장. 궁지에 몰린 딸은 결국 유산을 노리고 살해를 결심하게 된다. 아유, 전뭐 어떤 이 회장이 무방비 상태로 수면을 취하는 가정간호사 방문 후 시간을 노렸고 의학 서적을 통해 가장 취약한 신체 급소인 경동맥을 찔러 한 번에 제압하기로 결심한다. 인체가 피가 튀어 묻지 않도록 레인코트까지 준비. 레인코트를 레인코트 있었어? 수일 전부터는 방 안에서 발레 연습을 하는 것으로 위장하며 완벽한 알리바이를 꿈꾼다. 본 사람 없어. 사건 당일 거실에서 TV를 보는 엄마와 퇴근하는 간호사의 모습을 확인한 후 범행의 돌입. 누군가 불시에 방에 들어올 것을 대비해 샤워를 하는 것처럼 위장해놨는데 머리 안 감았다니까. 발레리나의 유연성을 살려 창문 난간을 넘어 소재의 침입. 준비해온 레인코트를 입고 아버지의 페이퍼 나이프를 이용해 잠들어 있던 이 회장의 경동맥을 단번에 찔렀다. 이어 차분하게 살해 현장을 정리한 후 다시 창문 난간을 통해 방으로 되돌아간 딸. 그래, 간호사가 거지 않 피 묻은 범행 도구를 씻은 뒤 옷장에 숨기고 사체가 발견되길 태연하게 기다렸다. 아, 이거 사람이야, 저거. 아 진짜 못됐다 딸. 와 근데 우리 뭐 저런- 진짜 다 맞춘 건데 레인코트 어디서 가져와봐. 레인코트를 우리가 못 찾았잖아. 어디 있어? 같이 찾으면 안 돼요? 아 여기 있네. 근데 이렇게 쓴 거지. 안 뭘 먹게 어디 있어? 하려고. 아 아깝다.